바로 학사 취업으로 회사를 가신 이유가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꼬리 질문이 상당히 압박감이 크셨을 때 되게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교수님이랑 사이는 괜찮으신가요? 선배님께서는 어떤 경험들을 어필하고 어떤 지원 동기를 어필하고 하셨는지? 저는 부끄러운 얘기긴 하는데 사실 대학교 학점이 높진 않았어요. 3점대 중반이었고 학점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얘기할 순 없는 학점이었어요. 대신에 저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장기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어요. 동아리에서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 동아리에서 리그에 참가해서 성적을 거두거나 아니면은 자전거 종주 같은 걸 개인적으로 계획해서 성공해냈던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자소서 2가지 항목을 좀 구체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한 경험들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여러 가지 장기 프로젝트를 부여해준다면 나는 책임의식을 갖고 끝까지 완성해낼 것이다를 많이 강조했었고요. 2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이 있으니까 회사에 가서도 유관부서나 클라이언트, 벤더와도 같이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다. 교류하는 데 있어서 말을 한다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할 때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해요. 갑자기 면접 분위기로 돌아간 것 같아서 생각이 좀 나는데 이 회사가 저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게 업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발전할 가능성이, 더 나아갈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실제로 회사 안에 있는 문화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영해요. 임직원분들의 평균 연령대도 20대 중반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높은 직급을 가지신 분들도 생각이 많이 열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 가면 나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를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여기는 아직 준비할 게 많으니까 내가 가서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죠.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 이 업계에서 일을 하더라도 일이 많고 힘든 데를 가야 어쨌든 커리어가 더 알차게 쌓일 수 있을 생각이 들었던 것도 맞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가장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즉 가장 많은 프로젝트들이 돌아가고 가장 많은 클라이언트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아, 이 나라에 있는 이 회사는 이렇게 쓰는구나. 아, 이 회사에서는 이 기술이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것도 엿볼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런 걸음걸음을 팔공장까지 계속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신다면은 심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일이 없어서 심심한 경우는 신입사원 때 직무 대기하는 거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 회사 내 문화가 영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걸 저희가 엿볼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는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1년 차에서 한 4년 차 신입사원들이 경영진들과 멘토 멘티를 맺어요. 그래서 경영진들이 멘티가 되고 신입사원들이 멘토가 돼서 신입사원들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한다. 신입사원들 간에 이런저러한 의견이 공유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경영진들에게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교류도 할 수 있고 또 경영진 분들께서는 경영관의 생각이 있으면 그걸 교류하시기도 하고 본인들의 업무나 본인들의 업력, 커리어들에 대해서도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죠. 경영진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높은 직급 분들 아닌가요? 나이도 많이 차이나요? 맞아요. 상무, 부사장, 사장님도 심지어는 참여해서 허들을 낮춰주시고 계신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내에서 되게 많은 행사를 진행해요. 이를테면 임직원들의 사기를 증진하기 위해서 가수분들을 초청해서 공연도 해주시고 또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심적으로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강의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인사팀 분들께서 근무 환경을 정말 잘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회사가 직원들 많이 생각하구나 를 느껴져서 뿌듯할 것 같네요. 정말 일 열심히 하고 모든 걸 챙겨주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회사인데 일을 열심히 많이 해야죠. 많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다시 취업 준비 질문으로 넘어가서 면접에서 가장 좀 어려웠던 질문이나 기억에 남는 질문이나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면접 봤던 게 지금 면접 트렌드랑 다를 수 있어요. 아무래도 한 3년 전이다 보니까 하지만 제 경험을 돌이켜서 얘기를 하면은 오픈된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직무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 면접이 있는데 두 쪽 다 제가 있었던 면접에서는 유독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아니면 본인이 인생 역경을 극복해낸 사례를 얘기해봐라 라고 짧은 질문이지만 답변이 긴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참 어려웠던 질문은 제가 생물 쪽이나 세포 관련된 과가 아니라서 세포를 배양해보거나 아니면 배양기를 돌려본 경험은 없어요. 근데 배양기를 돌릴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던 거죠. 당연히 저도 공부를 했긴 했지만
그거를 말로 하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초급적인 답변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세포를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꼬리를 물고 질문하셨죠. 그 꼬리 질문이 상당히 압박감이 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나요? 정직하게 답변했던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답변했었고요. 배양기를 돌리는 조건에 대해서는 pH랑 온도를 잘 조절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pH랑 온도 조건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온도 같은 경우에는 배슬의 온도를 알맞게 조절하고, 만약에 온도를 내려야 된다거나 올려야 된다고 하면 배슬의 재킷이 보통 달려 있습니다. 재킷의 높은 혹은 낮은 농도의 주사용수를 넣는다. 이런 식으로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쉽지만 자리에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했었고요. pH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pH를 높이려면 염기를 넣고 낮추려면 산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넣는다 라고 한 거죠. 물론 이제 거기서 대학교에서 배웠던 전공 지식을 같이 버무리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면접에서의 상황이 좀 많이 긴장이 돼요. 아무래도 대면 면접이다 보면은 5대1, 3대1 이렇게 좀 굳은 표정을 하고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 앞에서 한마디 떼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전공 지식으로부터 오는 그런 답변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는 만큼 대신에 논리적이고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질문자의 역량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보통 면접위원으로 가시는 분들은 현업에서 정말 많은 연차를 가지고 계시거나 정말 부서의 장을 맡으신 그런 분들께서 가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의 답변을 100%로 답변을 못하겠지만 그 답변 과정이 얼마나 쉽고 간결한지 또 이해할 수 있게 말을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모르는 부분을 확실하게 잘 모른다라고 정직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면접에서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구체적인 팁으로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면접관 분들이 좋게 봐주셨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맡은 바 빠르게 습득을 하고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분들을 좋아하시죠. 그것들을 대학교 생활 내에서 신뢰로서 증명해낼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 사람은 좀 소셔벌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도전을 좀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뭔가 좀 거짓을 얘기한다, 그런 경우에는 안 좋아하시는데 저희가 GMP를 따르는 바이오 업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분이 들어와서 데이터 인테그리티를 깰 수도 있고 또는 공정 과정에서 기록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지원자분들께서는 자소서를 적을 때 좀 과장한다거나 아니면 거짓을 얘기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영어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영어 면접 혹시 시키셨다거나 좀 질문이 나왔었을까요? 나왔죠. 저희는 꼭 면접마다 무조건 영어 질문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원자가 어느 정도로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는지, 정확히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데 저는 자기소개를 영어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영어를 쓰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배양기를 작업하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고 하는 열린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답변이 끝나자마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영어로 얘기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었죠. 저는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같이 일하는 임직원들 중에서도 외국분들이 계시고요. 저를 평가하거나 저에게 지시를 해주시는 부서의 장분들도 외국분들이 계시고 클라이언트나 벤더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보고가 될 수도 있고 사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미팅에서 발표가 될 수도 있는데 영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내에서 영어를 많이 쓴다와 적게 쓴다 정도의 차는 있지만 그래도 영어를 안 쓰는 부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자들을 평가할 때 영어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영어는 비단 쓰거나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과 걱정을 하시는데 유창할 필요는 없지만 영어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쫄지 않고 뱉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영어를 쓰게끔 만드시기도 하고 또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점수를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픽 점수는 취준생들이 어느 정도로 준비하면 될까요? 사실 이공계에서 오픽 점수를 높게 받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곳이다 보니까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줄을 세워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오픽 점수는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이 될 거예요. IH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차별성을 가지고 오고 싶다면 AL까지도 필요하시다고 보는데 입사를 하신 분들 중에서도 AL을 따야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AL을 딴 사람들을
좀 더 승진 여부에서 높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하실 때 가능하다면 AL을 따고 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내에는 그 사람이 AL 한 번만 제출하면 그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정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따놓으면 영어 관련돼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네, 좋네요, 그러면. 그러면 학사로 취업을 해서 신입으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이공계라면 다들 이제 대학원을 한 번쯤 생각을 하잖아요. 바로 학사 취업으로 회사를 가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취준을 같이 병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저는 바이오 업계를 갈 수 있는 적합한 전공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유기합성을 하는 화학과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제가 공부했던 전공 지식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긴 해요. 그래서 원래는 석사를 따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를 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석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학위를 따고 삼바에 가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유기합성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으니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렇게 쉽지 않은 이 석사 생활을 하지 말고 빨리 업계로 넘어가서 산업에서의 경험을 빨리 쌓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고민도 했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을 병행하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간혹 있는데 다들 이제 걱정이 만약에 진짜 붙으면 교수님한테 어떻게 말을 하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 팁이라고 하기보다는 전공법이죠. 제가 인생에서 이러이러한 선택을 내리게 됐는데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다. 학교에서 지금까지 했던 학위는 마치고 여기서 그냥 중단을 하고 회사를 가고 싶다.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만 하겠다. 근데 거기서 교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또는 뭐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결정을 내리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교수님께서도 그 말을 들었을 때 별로 좋아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제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 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이랑 사이는 괜찮으신가요? 그쵸, 저한테 네트워킹도 많이 해주시고 가끔씩 연락도 주셔가지고 저도 스승의 날이나 기념일 이럴 때는 한 번씩 연락드리거나 찾아뵙고 하고 있죠. 다만 석사 과정 중에 취준을 하는 게 쉽진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대학교 저학년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이 저학년 때부터 대학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취준의 난이도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석사를 되게 바쁜 연구실에 있었다 보니까 GSAT를 준비한다거나 자소서를 많이 본다거나 하지 못했어요. 다만 제가 대학교 생활을 좀 알차게 했다 보니까 어떤 사례들이 자소서나 면접에서 좀 강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은 석사 중에 지원했던 거는 제가 나중에 지원을 할 거니까 미리 한번 채용 프로세스를 경험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운이 억세게 좋아서 붙을 수 있었던 사실 거고요. 기업에 입사를 하고 어떤 면접이나 프로세스를 겪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석사를 지금 다니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러니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지원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저학년 분들께서는 대학 생활을 미리 알차게 만들어주시면 나중에 어떤 결정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대학원을 갈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아쉽게도 회사에서 석사나 박사를 지원해주는 제도나 또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다만 초대졸 출신의 사원들한테는 인하대학교 계약학과랑 협약을 맺어서 학사학위를 딸 수 있게는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거는 입사하신 이후에 저희 회사 인사팀 쪽이랑 연락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학사나 석사 졸업하신 분들께서는 좀 많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입사를 하고 나서 다시 대학원에 가서 학위를 따고 싶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와중에 정말 힘들긴 하지만 병행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병행이면 회사를 안 다니는 주말 시간대? 오히려 대학원에 좀 미련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분들한테는 석사를 하고 나서 취업하는 걸 추천하시는 편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석사를 땄다고 해서 본인이 했던 석사 직무를 바로 이어서 할 순 없을 거예요. 매칭되는 부서나 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확실히 다니면서는 한 번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석사를 따고 왔으면 진급이나 아니면 부서 배치에서 조금 유리하지 않았을까. 나아가서는 내가 조금 더 많은 전문 지식을 통해서 고객사랑 소통을 할 때 또는 회사 내부적으로 유관부서와 연락을 할 때도 좀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후회는 남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석사를 따고 오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난 그래도 학업을 이을 생각은 없고 그냥 빨리 회사에 가서 회사 경험을 쌓고 싶다 하면은 미련 갖지 말고
빨리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양갈래 있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조언이었을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취준 시절의 나에게 되돌아간다면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지 또 저는 회사에 가면 많은 게 바뀔 줄 알았어요.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지위가 생기다 보니까, 뭔가 좀 밝고 찬란한 미래, 뭔가 꿈꾸던 비즈니스 라이프를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저희 회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안 해봤던 거, 정말 처음 해보지만 책임을 갖고 성공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도전이고, 또 정말 잘나신 분들 사이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취준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정말 각오 단단히 하고 취준하자. 붙더라도 정말 열심히 하자.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나의 실력을 미리 배양해 놓자. 이를테면 몸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거나. 그래서 이상하게 들을 수 있지만 저는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요. 공부했던 시절로 돌아가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취미를 미리 만들어 두시길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직장인 분들께서는 모두 다 공감할 텐데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게 되면 거의 하루가 날아가니까 주말이나 저녁에 잘 때는 쉰다고 다른 걸 못하게 될 때가 많아요. 저는 취준생 때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좋아하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 어찌저찌 지금 그 취미를 계속 이어가고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좋아하는 게 없다. 또는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없다라고 하면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회사에서 또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있는 취준생이나 아니면 대학생 때 본인만의 그런 방법을 꼭 찾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을 만드는 GMP 회사이다 보니까 자칫 조그만한 실수 하나만 나더라도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투약받는 환자분께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꼼꼼하다라는 나는 정말 뭐 이렇게 계획도 잘 세우고 어떤 문서도 정말 꼼꼼하게 본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은 검증과 정말 많은 침착함이 요구되는 작업이더라고요. GMP 마인드셋을 꼭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희가 만드는 제품이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긴 합니다. 이 GMP 마인드셋이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응원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현실적인 조언을 되게 많이 그런 것도 해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진짜 직접 느끼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다른 분들이 연락 주시거나 질문 주시거나 하면 제가 연결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